자, 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뭔가 이상해 보이는 리얼미터마저도 8주 만에 민주당이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론이 이렇게 떨어져 가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야당의 한계라고 봐요. 야당의 한계인데 내가 지지율을 선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지율을 이거를 이렇게 역전시키려면 아까 말한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게 뭐 있겠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빨리 이 자영업자 손실 보는 거 법으로 제도화해라. 한 달에 5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외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 카드를 못 쓰다 보니까 막 이슈 파이팅 해가지고 뭔가 윤석열과 뭐 추미애 장관의 뭐 싸움 갈등처럼 해가지고 뭐 이상한 정부를 하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 근데 자신들이 지지율은 이슈가 없으면 떨어지는 게 문제야.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김학이 불러낸 거. 하필이면 김학입니까? 근데 불러내서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반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그 검찰 쪽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남아있는 카드는 첫째는 안철수와 극적인 단일화를 해서 뭘 해보겠다. 그거 소용없어요. 분한이 그건 우리가 전공이잖아요. 예, 2012년에도 안철수하고 단일화 했는데 안철수가 단일화하고 고추 뿌리고 가서 끝난 사실 그때 그건 저는 선거 방해였다고 생각해요. 선거 당일 미국으로 가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분 나빠 나 뭐 이런 얘기잖아요. 찍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해서 이기는 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유일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통 크게 모든 것을 양보해서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자고 하면 살 것이 된 거거든요. 이분은. 그 이후로는 2012 총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진보 정당하고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단일화했지만 못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단일화 부분은 별 영향력이 없고 변수도 안 되는데 언론이 변수로 만드는 거고 언론이 진짜 나쁜 게 당시 기사 한번 스스로 쓴 거 찾아보세요.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단일화한다고 그거 뭐라고 썼습니까? 야합이라고 쓰고 어쩌고 저쩌고 색깔론까지 다. 그런데 진짜. 지금은 뭡니까? 안철수하고 국민의힘이 뭐가 같아서요? 어떤 정치적 지향이 같아서 오직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한다 하나잖아요.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하고 민주당도 박근혜나 이명박 반대했어요. 언론이 정말 너무너무 이중잣대인 거죠. 그래서 별 변수가 안 돼요.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이나 부산시장 재보궐도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반문연대 운운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이거 할 일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악재가 벌어져서 떨어져도 대통령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등합니다. 반드시. 게다가 코로나 3차 팬데믹 일어나니까 또 그걸 흔들고 그래서 지지율 떨어뜨리면 뭐합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대한민국만 3차 팬데믹이 있으면 국힘 전략이 맞아 떨어지죠. 그것도 진짜 얼마나 나쁜 전략입니까? 팬데믹이 악화되는 거 전략으로 삼아서 흔드는 게. 근데 이게 다시 반등해요, 반드시. 대개는 요 시기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끝없는 추락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반드시 반등한다니까. 예, 그런데다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2월에 치료제 먼저 나오고 백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야당이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흔들어야 돼. 그럼 뭘로 흔들어요? 유재수로 흔들고 조국으로 흔들었는데 약발이 안 먹혔죠. 이제 남은 건 원전하고 어떻게 김학의를 소환할 생각을 했는지 김학의를 소환한 거죠. 그것도 사실 국힘 쪽에서 시작한 거죠. 김학의 소환이. 그래서 대통령 흔들기. 마지막 카드는 김학의와 원전이다. 놀라운 모질이들 이야기입니다. 참, 네. 그게 내 주장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쪽에는 이렇게 뭔가 정치에 대한 그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나 봐요. 있겠죠. 있는데 정말 팩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의 보고서는 외면당하는 거겠죠. 내가 그렇지 않아도 몇 개월 전에 방송 제목으로 쓴 내용이 있어요. 리얼미터 믿다가 망하는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은 자동응답인지 면접인지를 봐야 돼요. 자동응답이 높을수록 기계가 물어볼수록 저쪽 지지율이 높아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응답률인데
실제로 최근에 나온 KSOI 조사 같은 경우도 10%는 넘습니다. 13. 전국 지표조사 보면 34% 5% 나와요. 응답률이 사람이 직접 물어보면서 심층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얼미터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선거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투표율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여론을 물어보는 건데 그것이 이제 뭔가 과대표되는 측면으로 리얼미터 조사가 민주당이 국민의 짐한테 계속 지고 있다가 8주 만에 지지율 역전시키면서 순간적으로 지난주에 부산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떨어지면서 또 뒤집혔단 말이에요. 물론 튀었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흔들어도 안 되네 하면 어느 정도 타이밍이 지나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KSOI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중에 이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 여론조사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될 것이라는 숫자보다 2배나 높아요. 53% 아니었나요? 안 된다가? 지금 안 될 건 61.2. 아, 61점이에요? 예, 여기. 61.2. 와. 될 것이다가 29.9. 이 응답률이 지금 12% 정도 되거든요. 12.4% 높은 정도 거죠. 되거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안 되길 바라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죠. 안철수 입장에서 어제 다른 어떤 뭐 지상파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단일화는 무조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단일화가 되더라도 좋은 시너지 내기 힘든 캐릭터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그 워딩이 그게 아니에요. 푸나님. 그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단일화가 될 거다가 아니라 다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였어. 자기가 단일화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자 구도로 치러지지 않는다. 여러 가능성을 둔 거죠. 다자 구도. 단일화라고 얘기를 안 해. 아,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게 어떤 효과를 낳냐면 야 언젠가는 국민의 짐과 안철수 간의 지지율이 뭐랄까 단일화가 돼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선거 기세가 몰아지는데 대개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아가는 응집력이 한참 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 봐야 될 게 편차. 그 지지도, 그 지지도의 충성도. 네, 그건데 지지도의 충성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당연하죠. 자기가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난 윤석열이란 후보가 나오면 찍을 거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올까? 찝찝해. 그런 거죠. 저도 그걸 보면서 오늘 보니까 또 국민의힘 쪽 전국청년위원회랑 국민의당 쪽 청년들이랑 만나갖고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뭐 이제 같이 단일화 해야 된다. 단일화 요구하고 있는데 김종인 씨는 안철수 씨랑 계속 또 그 싸우고 있고 뭐 권영진 씨도 최근에 또 그 단일화 얘기했다가 뭐 위기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닌 대구시정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욕만 먹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뭔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자기들끼리도 그 거기 젊은 세력들도 불만이 막 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도부들이 그들끼리도 계속 분열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도 우리 민주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의원들 후원도 하는 거고 이렇게 막 그렇게 힘을 모으는 건데 저쪽은 그럴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나는 안철수 쪽이 약간 패착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국민의 짐에 입당을 하면 좀 나을 수 있겠는데 입당 안 한 상태로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하도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철수는 간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사람이고 박원순 시장하고 단일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 국민의 짐 조직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주겠습니까? 난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무소속 후보나 정당의 후보가 아닌 분들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찬종이에요. 지지율을 지키지도 못해요. 일단 안철수 대표가 이번 과정에서 가장 큰 패착은 김영삼 모델을 얘기하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잡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그냥 입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해보려면. 근데 지금 입당 못 하잖아요. 지금 또 명분도 안 서고 다 없어졌어. 말도 시간해야 되고. 예, 당대당 통합해야 돼요. 근데 당대당 통합을 누가 봤습니까? 그 당대당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지도부 구성이에요. 지도부 구성하고 사실 뭐 총선이 뭐니까 그건 못하겠지만 지도부 구성해서 최고위원 50%예요. 그걸 왜 봤습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100석이 넘고 이쪽은 3석인데 그래서 지금 시기를 다 놓쳤죠. 그래서 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다자구도로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내가 후보가 안 되면 안 나올 수도 있다. 통합 후보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노리겠어요?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제 대권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패착하셨어요. 초기에.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서 가장 뭐랄까 이렇게 과대 포장되어 있는 정치인 저는 안철수 보거든요. 무슨 콘텐츠가 있어요. 지역 감정 선동해가지고 41석 정당 만들었던 것이 안철수의 리즈 시대라고 보면 완전 지금 최고가 몰락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안철수에 휘둘리는 거 보면은 저 당 참 재밌는 당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더군다나 서울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부산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덕동의 이슈네 또 박형준 뭐 등의 이슈네 해가지고 박형준이 1위로 달리고 있지만 치명적 약점이 막 노출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불안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거의 단일대우로 가는 거거든요. 후보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누가 그 최종 후보가 될 건지 예상되는 상태는 그런 선거는 상처가 많이 안 남은 상태에서 쭉 가요. 저쪽에 상처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지역의 조직이 막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김종인 씨가 가덕도에 공항 설치된다고 부산 경제가 좋아지냐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패착을 저질렀거든요. 좋아지고 근데 저는 사실은 국힘의 가장 좋은 카드는 부산시장 카드는 안철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수를 두시는 게 다 어긋났어요. 예. 지금 막 꼬이기 시작한데요. 민주당만 해도 최종 후보가 3월 1일 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선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4월 지금 1월 달이기 7일이죠. 때문에. 네, 4월 7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코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금방 지나가요. 뭐, 하다가 단일화 못하고 그냥 직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길 바라는 거죠. 고품격 이간질 방송 새날입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